랜드마크 for son.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이를 박제라고도 할 수 있죠. 번리가 푸스카스로 그러했고 다양한 팀들이 손흥민 선수의 하이라이트와 업적의 희생양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상대가 리버풀이었습니다. 토트넘 홈페이지는 이번 리버풀과의 대전에서 가장 감명 깊은 부분으로 원정팀의 지옥이라 불리는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손흥민 선수가 25골로 역사적인 대기록을 쓰면서 리버풀 안방이 영원히 박제된 것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토트넘에서 가레스 베일 이후에 PK 없이 20골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라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팀으로서는 물론이고 아시아 출신 프리미어리거의 유일한 기록이란 것도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는 비록 무승부로 아스날과의 탑4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 없는 결과였지만 상대가 세계 최강팀 리버풀, 그것도 그들의 홈구장, 승리는커녕 한 골 넣기도 힘들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엄청난 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런 극찬은 무승부임에도 마땅히 따라야 할 극찬이죠. 더 타임즈는 위리겐 클롭의 손흥민에 대한 경고를 리버풀이 무시한 결과라고 정의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번 토트넘과 리버풀의 맞대결 이전부터 월드클래스 손흥민에 대한 견제가 극에 달했던 세계 최고 명장 중 하나인 클롭 감독의 프리뷰들이 넘쳐났었는데요. 더 타임즈는 이번 경기 이전부터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의 우승 희망의 가장 큰 위협이라 이야기했으며 플래닛 스포츠도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리버풀에게 손흥민은 엄청난 위협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었죠. 그리고 이런 매체들만이 아니라 클롭 감독은 직접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과 케인이 리버풀에게 엄청난 도전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 직접 예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 최고의 역습을 펼친다는 평가를 내놓았는데 손흥민 선수의 골은 이것을 그대로 구현해내면서 리버풀을 비통한 분위기에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알면서도 막지 못한 것이기에 이는 리버풀에게 더욱더 큰 충격을 선사하게 된 것이죠. 실제 리버풀은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하여 특별한 전략까지 세웠었는데요. 발빠른 수비수 이브라히마 코나테를 손흥민 선수의 전담 마크로 내보낸 것인데 이에 대해 리버풀의 레전드 호세 엔리케는 코나테가 손흥민의 속도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경기 전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만 맨유의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가 경기 후 분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한두 번 정도는 손흥민 선수를 막아낼 수 있었지만 골 이전에 보여준 진정한 월드클래스의 움직임은 코나테 선수 한 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가 월드클래스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었다고 한 언급은 경기를 라이브로 보셨거나 하이라이트를 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케인이 공을 잡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향해 달려가자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하여 리버풀의 수비 2명이 곧바로 추격하였고 윙백 세세뇽은 완벽한 프리 상태를 맞이한 바로 이 부분에서의 움직임을 말한 것입니다. 비단 골을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환상적인 움직임 하나로 동료에게 완벽한 찬스를 제공한 움직임에 대해 현지의 레전드들이 극찬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모습이 골 장면 한 번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전반 호이비에르의 포스트를 맞춘 중거리 슛에서도 마치 클롭 감독이 어떻게든 손흥민이 슛하는 것을 막으라고 미션을 준 것 마냥 적게는 2명, 많을 때는 4명의 수비가 손흥민 선수를 막은 부분이 드러났는데요.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이를 이미 예측한 듯 손흥민 선수에게 몰리는 수비에 대하여 미드필더들의 적극적인 역습 참여를 지시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움직임을 보인 토트넘이었습니다. 번외로 이런 장면은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의 상대 수비진들도 보여줄 장면일 것이기에 우리는 그 장면들을 미리 목격한 것이기도 한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환상적인 패스로 도움을 기록한 세세뇽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난 소니가 거기 있을 줄 알았다 라는 인상적인 멘트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미 이 경기 이전의 인터뷰에서 세세뇽은 손흥민 선수를 두고 리버풀의 어떤 공격수보다 뛰어나며 리버풀의 공격수들과 바꾸지 않겠다고 팀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을 한 바 있는데 그런 그의 20호 골을 위한 완벽한 패스를 만들어준 것이 세세뇽이라서 그 의미는 더욱 깊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는 일단 개인적인 부분을 떠나 리버풀의 우승 경쟁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클롭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치명적인 골에 대해 손흥민과 케인 같은 월드클래스들이 충분한 휴식을 하여 자신들이 질 뻔했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했다가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월드클래스 감독과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면서 토트넘의 수비 전략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하여 세계적인 명장답지 않게 말이 오락가락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손흥민 선수의 골은 이 기사의 평가처럼 양팀 모두의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가디언 역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을 내놓았는데요. 우승 타이틀을 추격하는 클롭과 리버풀이 손흥민과 케인의 손에 고통받는다면서 이 토트넘의 선봉장들의 활약으로 맨시티는 리버풀과의 우승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손흥민 선수의 존재 그 자체가 만들어낸 경기라면서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은 최고 수준을 보여주지 못한 반면 토트넘은 이전의 토트넘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경기력을 보였으며 그들은 현대적이고 공격적이며 잘 훈련된 팀으로서 엄격한 수비를 보였고 무엇보다 손흥민이라는 이 경기장 내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수일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후반기 최고의 선수가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손흥민 선수에 대해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선수들이 과장되기도 하는 이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유독 그는 과소평가가 되는 것을 의아해하면서도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며 그는 최근 7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이보다 더 완벽한 공격수가 있느냐면서 60야드를 드리블할 수 있고 속도 전환, 방향 전환은 물론 중거리 슛도 가능한 선수라며 그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리버풀을 상대로 이런 경기를 해내는 것을 지켜보면 손흥민에 대한 메가비드, 즉 대형 계약 이야기가 왜 전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텔레그래프도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라 평가했는데요. 이 기사는 레비 회장의 손흥민 선수와의 계약은 토트넘 최고의 영입이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사에 토트넘 팬들도 반응하였는데요. 나에게 손은 케인, 킨, 베일과 함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퍼스 선수야. 이 기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손의 팬이었어. 난 그가 2018년에 팟캐스트에서 그에 대한 헌사를 한 것이 기억나. 손흥민이 유럽이나 남미 출신이었다면 전 세계가 그를 월드 클래스라 이야기했을 거야. 그가 영국인이었다면 그의 위치는 아마 예수님 다음이었겠지? 그래, 이게 정확해. 대부분의 라이벌 팀들도 그를 월드 클래스로 평가해. 축구 이야기 할 때마다 케인과 소니 두 명의 월드 클래스라고 말해. 내가 소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들은 건 지금 이 게시판 뿐이야. 난 현실 세계에서 그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토트넘 팬들을 본 적이 없어. 소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야. 그의 동상이 서길 바래. 2024년 챔스 트로피를 들고 있는 손과 케인의 동상. 난 케인보다는 손의 동상이 먼저라고 봐. 그는 경기장 밖에서도 프로페셔널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경기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는 선수 중 하나야. 난 그가 선수 생활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바래. 난 이런 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가디언의 축구 선수 랭킹 100에서 손이 39위였다고.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야. 난 손이 확실히 탑 20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손이 남미 또는 흑인계 유럽 출신이었다면 이미 그는 호날두의 왕관을 이어받았을 거야. 우린 지금 그의 실력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난 그가 선수 이전에 사람으로서 보여준 모습들이 더 좋다. 그가 새로운 선수를 환영하는 방법과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세부적인 부분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 언젠가 포체티노가 모임에서 손흥민이 가장 늦는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건 손이 늦게 장소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항상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 내 친구 중에 리버풀 팬도 그를 사랑해. 리버풀 스카우터가 그를 영입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하던데 소는 다른 곳에서도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어. 리버풀 팬들은 그에게 이상한 집착을 갖고 있어. 리버풀 팬 커뮤니티에 가보면 손흥민에 대해 미친 듯이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 그들은 그가 어떤 윙어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 다른 팀 팬들이 우리 선수에 대해 관심 가지는 것을 보면 흥미로워. 소는 피파의 올해의 팀에 속해 있고 자국에서 가장 큰 유명 인사의 대표팀 주장이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 선수를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라는 등의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 토트넘의 팬들이었습니다. 이번 골이 토트넘의 탑4를 확정시켜준 것도 아니고 아직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등극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야말로 전 세계의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월드 클래스로 완벽하게 각인시키는데 충분한 경기였기에 지금 현지 매체와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의 반응을 다 담기에 오늘 이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정도인데요. 좀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분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